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코로나19 현황으로 시작합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4일 오후 현재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8천 명 이상이 늘어나며 무섭게 확산 중입니다. 사망자 수도 600명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집계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확진자 수는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CNN도 오늘 오전 각 지역별 현황을 집계한 결과 확진자가 5만 3천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CNN 집계를 반영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일 지역으로는 미 전역 확진자의 약 30%에 육박하는 15,000명가량이 뉴욕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경우 하루 만에 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전체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 중에는 랭캐스터시에 거주하는 18살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 내 첫 10대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지원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막바지 협의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혜택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경기. 역대 최악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기 부양 지원책은 한 줄기 희망입니다. 성인 한 명당 1,200달러, 어린이 한 명당 500달러를 지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지원책. 긴급 예산안이 통과되면 3주 이내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2018 회계년도 세금 보고를 마친 자에 제한됩니다. 2019년 인컴 대수에 따른 모든 게 다 7월 15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2019년의 납세자의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2018년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지고요. 지급 기준은 연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싱글의 경우 연소득 7만 5천 달러까지 100%, 그 이후 차감 지급됩니다. 또 9만 9천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일 경우 싱글의 2배에 달하는 15만 달러까지 100%, 19만 8천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나 연간 2,5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연 2,5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2018 회계년도 세금 보고가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파견 주재원,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 역시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긴급 경기부양 지원책은 영주권 취득의 제약을 받는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로 비춰볼 때 현재 이 사항은 긴급 이멀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령 혜택을 보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때 저촉이 되는 공적 부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어제 연방 상원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지원책은 찬성 49대 반대 46으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물밑 협상이 적극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릴 표결에서는 6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회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동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주 연방정부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물론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 정부는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소의 운영 제약이 잇따라 우리 사회는 물론 경제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LA시와 카운티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긴급 마이크로론과 같은 초소액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은 소수계를 위한 첫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한라인을 신설했습니다. 재난특별대출을 한국어로 돕는 한라인은 직원이 대기하며 한인들을 돕게 됩니다. 한라인은 전문 지원센터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액 융자와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를 방문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경제적 문제로 사람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을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각 한인단체가 협력해 사재기 반대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의 긴급재난대출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위해 $500부터 최대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렌트비 납부, 기타 고정지출 비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3.75%, 비영리 단체는 2.75%이며 30년 만기 상환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중소기업청 대출 프로그램을 한인 업주들에게 소개하고 자세한 신청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격리 폐쇄가 이어지지 않고 부활절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가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집이나 일정 공간에 갇히길 원하지 않는다며 자칫 대규모 경기 침체나 불황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격리 조치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하러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부활절 4월 12일 이전에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길 희망했습니다. 지난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이드라인의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후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와 인근 지역 교육구들이 주 권고에 따라 휴교령을 5월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번 학기는 물론 여름방학까지 학교를 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LA 통합교육구의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어제 교육구 내 80개 학교들이 5월 1일까지 폐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주 정도였던 휴교령을 연장한 것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CDC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역 학교들이 최소 8주 이상 휴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주 내 각 교육구들도 주 권고에 따라 5월 초까지 휴교령을 연장했습니다. 롱비치 통합교육구는 5월 3일, 파세데나 5일, 하스엔다 라프엔테와 ABC 통합교육구는 4일까지 폐쇄를 이어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교육구의 데보라 두아르도 교육감은 캘리포니아주 권고에 따라 5월 5일까지 각 지역 학교들의 휴교령을 지속하길 권고했습니다. 각 지역시와 카운티 정부가 식당 내 영업정지와 자택 대기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사회적 감시 기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위반하는 업소나 개인이 있다면 주민들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LA 한인회는 전용 앱을 통해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한 신고 방법을 게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을 통해 신고하는데 온라인과 이메일, 전화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구글의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검색해 들어간 후 작성하면 됩니다. 예방을 우선으로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